AI 시대 역설로 뛰어넘기 관계편. 3강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성의 본질. 오프닝. AI 로봇과 인간이 마주보는 이미지 천천히 주민.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깊이 위로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온기를 느끼게 해준 게 누구였나요? 챗 GPT였나요? 알고리즘이었나요? 아니죠. 따뜻한 인간의 손 클로즈업.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친 누군가, 말 한마디, 혹은 그냥 곁에 있어준 누군가. 지금 챗 GPT는 시를 씁니다. 미드저니는 그림을 그립니다. AI는 작곡하고 소설을 쓰고 심지어 상담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딸, 리드 잡스의 사진. 2023년 스티브 잡스의 딸 리드 잡스가 아버지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아이폰을 만든 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I는 날마다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AI가 빠르게 달려갈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경계. 그 경계가 바로 인간성의 본질입니다. 오늘 5가지 역설을 통해 그것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설 1. 감정의 깊이. AI는 슬픔을 알지만 인간은 슬픔을 느낀다. AI가 채팅창에 슬픔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입력하는 장면. AI의 답변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슬픔의 심리학적 정의, 뇌의 작용 원리, 치유 방법까지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왜일까요? 희로애락의 감정은 아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잘 표출하고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흑백 사진.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 빅터 프랭클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가족을, 자유를, 이름마저.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프랭클의 초상 명언 텍스트. 그가 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마지막 하나만은 빼앗을 수 없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 이게 역설입니다. AI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절망을 묘사하는 수백만 개의 문장을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절망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슬픔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통과합니다. 그 통과의 경험이 쌓여 비로소 타인의 눈물 앞에서 말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AI는 슬픔을 압니다. 하지만 인간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 차이가 세상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복제되지 않는 인간 감정의 깊이입니다. 위로받는 장면, 따뜻한 눈맞춤. 역설 2. 직감의 마법. AI는 최선을 계산하지만 인간의 직감은 기적을 만든다. 초기 아이폰 출시 당시 언론의 혹평 헤드라인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발표됐을 때 전문가들의 반응이 궁금하세요? 키보드가 없는 폰이라니 말이 되나요? 누가 전화기로 인터넷을 하겠어요? RIM 블랙베리의 아성을 넘기는 힘들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시장 분석가들이 최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명장면. 그런데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보여주기 전까지는요.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직감이었습니다. 2016년 이세돌 알파고 대국 장면. 그리고 2016년 한 장면이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둑 역사상 최고의 AI 알파고. 인류를 대표해 홀로 싸운 이세돌 9단. 1국, 2국, 3국 연속 패배.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4국 신의 한 수 78번째 수 장면. 그런데 4국 78번째 수.
이세돌이 두어서는 안 될 자리에 돌을 놓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나쁜 수였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하면 절대 두지 않을 수였습니다. 알파고는 이 수를 보고 멈췄습니다.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이세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저는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이 때로는 완벽함을 이깁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AI의 강점은 최적해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직감은 최적해 너머를 봅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역사를 바꿉니다. 직감은 오류가 아닙니다. 공감의 온도 AI는 100점짜리 진단을 내리지만 인간의 손 한 번이 환자를 살린다. 최첨단 병원 AI 진단 시스템 화면. 몇 년 전 한 대형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I 진단 시스템이 환자의 상태를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냈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손에 꼭 쥐고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장면. 그때 한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자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딱 이 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환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사진과 그녀의 활동.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AI는 더 많은 데이터로 더 정확해집니다. 그러나 공감은 더 많은 데이터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공감은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는 결함의 연대입니다. 공감은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하는 온도의 전달입니다. 공감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언어입니다. AI는 당신이 슬프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그 차이 단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역설사. 창조의 영감 AI는 생성하지만 인간은 꿈꾼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웅장한 클로즈업. AI가 그림을 그립니다. AI가 음악을 만들고 소설을 씁니다. 정말 창조하는 걸까요?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봅시다. 그는 다비드상을 완성하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조각하지 않았다. 이미 대리석 안에 있던 다비드를 그냥 꺼냈을 뿐이다. 비틀즈 폴 맥카트니의 Yesterday 관련 영상. 폴 맥카트니는 Yesterday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1964년 어느 날 아침 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릿속에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예전에 들었던 곡이 아닐까 며칠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멜로디는 세상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꿈이 만들어낸 창조였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AI는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학습해 그림을 생성합니다. 가장 그럴듯한 다음 픽셀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창조는 아닙니다. 창조는 없던 것을 잊게 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꿈속에서 건져 올린 멜로디입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평범한 돌멩이 안에서 조각상을 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세계를 먼저 느낍니다. 그 감각이 역사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기술마저 만들어 왔습니다. AI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창조는 여전히 인간의 성역입니다. 역설 5. 사랑의 역설. AI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사랑은 불완전함 안에서 태어난다. 완벽하게 움직이는 AI 로봇. 서서히 어머니와 아이의 따뜻한 순간으로 교차. 이제 마지막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AI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밥을 쏟아도 사랑합니다.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합니다.
세상 누가 봐도 결함투성이인 그 작은 존재를 바로 그 결함죄로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완벽한 대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완전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클립 아버지와 아들의 장면. 1997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나치 수용소. 아버지 귀도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게임을 하고 있어. 1000점을 모으면 진짜 탱크를 얻는 거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아버지는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아이의 눈에서 공포를 지우기 위해 자신의 공포를 삼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의 수상 소감. 이 영화로 아카데미를 수상한 로베르토 베니니. 그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역설입니다. AI는 조건 없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조건 없이 작동합니다.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AI의 무조건성은 프로그래밍입니다. 사랑의 무조건성은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남기로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반복될 때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AI는 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AI에게는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 남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은 떠날 수 있는 존재가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지지기적입니다. 클로징. 5가지 인간성 본질이 하나씩 나타나는 그래픽. 오늘 우리는 5가지 역설을 살펴봤습니다. 역설 1. 감정의 깊이. AI는 슬픔을 알지만 인간은 슬픔을 삽니다. 역설 2. 직감의 마법. AI는 최선을 계산하지만 인간의 직감은 기적을 만듭니다. 역설 3. 공감의 온도. AI는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만 인간의 손 한 번이 환자를 살립니다. 역설 4. 창조의 영감. AI는 생성하지만 인간은 꿈꿉니다. 역설 5. 사랑의 역설. AI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사랑은 불완전함 안에서 태어납니다. 인간과 AI가 함께 걸어가는 미래 이미지. AI 시대가 두려우신가요? 저는 오히려 이 시대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더 발전할수록 우리가 더 인간다워야 할 이유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AI가 효율을 가져갈수록 우리는 의미를 붙들어야 합니다. AI가 정보를 처리할수록 우리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AI가 완벽을 향할수록 우리는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칼 융의 초상과 명언. 칼 융이 남긴 말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의식과 마주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순간 그것이 당신의 길이 됩니다. AI 시대, 우리의 길은 명확합니다. 더욱 인간답게 느끼는 것, 더욱 인간답게 공감하는 것, 더욱 인간답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AI가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경계이며 AI를 훌쩍 뛰어넘게 해줄 우리만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애니메이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강 역설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